자, 4-42단원, 4-42단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작가의 작품이야. 자, 밑에 제목 아래 좀 읽어보면, 이 작품은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1980년대 시대. 자, 여기 주소자. 1980년대 시고, 이제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이니까 독재 정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독재 정권.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서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 인식과 태도, 여기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보자. 들어가 볼게.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에 일어난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했어. 뭐 요즘은 애국가 안 나오잖아. 영화 보기 전에 광고만 나오는데 이 당시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던 이거 좀 나왔었어. 어, 극장 가면 다들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애국가 봤었어. 자, 일단 우리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게 시간적 배경인데 내부 좀 치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밝아 어두워. 이거 어둡거든. 이거 어두운 상황이 어두움. 야, 그래서 이거 어두워. 어둠의 상황이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좀 부정적 현실을 잡아낼 수 있어. 부정적 상황, 부정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마이너스지. 자, 그 우리는 이러는데 이제 화자가 나타나고 있어. 이제 화자야. 자, 일제에 일어난 애국가를 경청한대. 자, 우리 이쪽에서 일제에 일어난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했는데 애국가를 경청한다 들쳐보고 실제로 우리 영화 보러 갔는데 애국가 잘 듣겠어 안 듣겠어? 자, 안 듣겠지 그렇지.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옆에 좀 보면 강요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반어적 표현에 해당돼. 이거 반어법이야. 그래서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TV에서 그 애국가 나올 때 뭐 여기 새들 끼룩끼룩끼룩 날아가는 장면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 장면 얘기하는 거거든. 자,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면서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너무 길다. 여기까지 다 끊어. 자, 일정한 무리를 이루면 나라고 하는데 삼천리 화려강산이거든요. 삼천리 화려강산 어느 나라 뜻해? 한 번 더 우리나라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지. 자, 일단은 요것이 우리나라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우리나라고 그다음 중요한 거. 그다음. 자, 생각해보면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당시 시대 현실은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부정적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반어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반어야. 내 표현기법 색깔 파란색으로 하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해버렸네. 자, 그리고 군을 이루면서 갈대숲을 이륙하고 있대. 자, 요 어휘들 한번 봐봐. 군을 이룬다. 그다음에 이륙한다. 보통 뭐가 이륙한다는 표현을 쓰지? 비행기. 그치. 물이 군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 군대 군사 정권 이미지 나타났지. 그렇지. 이거 군사 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화야. 자, 이렇게 이륙한 흰 새떼들 동그라미치고 얘들은 뭐 하고 있냐면 얘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태소리지. 그다음에 낄낄낄 거리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나가. 자, 일단 이 세상 자체는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이 세상은 부정적이지. 이 세상은 마이너스야. 그럼 이 세상 밖 어디 여기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그렇지.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곳이니까 긍정적인 어디론가 날아가는 거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시 흰색들로 돌아갈게. 그 흰색들 이걸 돌아가면 얘들은 부정적인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흰색들은 자유로운 존재로 볼 수 있어. 얘들은 플러스고 얘들은 자유로운 존재야.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웃음들 좀 볼게. 끼룩거린다는 새소리겠고 낄낄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이거 듣기 좋아. 듣기 나빠.
듣기 나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비웃음으로 볼 수 있어. 요것은 비웃음이야. 그래.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비웃음을 뭐라고도 하지? 조소라는 단어 기억나지? 조소. 비웃는다, 조소. 냉소, 조소 이런 것들이 드러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여기 필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할게. 자, 여기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이거 음성상징어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자, 이거 알아도 지금 이 자습서 관련돼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줄게. 우리 음성상징어는 칙칙폭폭, 퐁당퐁당, 대굴대굴 이런 것처럼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이고, 얘들의 품사는 부사야, 부사. 얘들 품사 부사야. 알아도. 자, 근데 여기 보면 낄낄거리다, 끼룩거리다 이렇게 되잖아. 뭐뭐 다로 끝나면 이거 육문이잖아. 이해되지? 동사에 해당되거든. 동사면 부사와 품사가 같아 달라. 동사랑 부사랑 같은 품사야, 다른 품사야? 대놓고 다르잖아, 그렇지. 한 번 동사고 이건 부사고 그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음성상전을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잡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우리 내신 문제 풀 때는 이거 맞다 풀긴 푸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은 저거 평가원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 음성상전은 품사가 부사다. 그래서 뭐뭐 다로 끝난 것은 음성상정어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도록 해. 자, 다음 넘어서 1열, 2열, 3열 행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서 쓰는 말? 군대에서 그거 쓰거든. 그렇지? 그래서 1열, 2열, 3열 행대 이런 말도 군사 정권과 관련이 있는 언어야. 자, 그리고 얘들은 날아갔어. 자, 다음 우리도 내려가자. 자, 우리도 우리들끼리 하는데 이번엔 우리들 동그라미 쳐보고 우리들 동그라미 쳐보고 우리들끼리 어떡하냐?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요 웃음도 듣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렇지. 그래서 낄낄대다 깔쭉대다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 비웃음이 나타나. 주소야. 자, 그리고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막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이건 소망이지. 이 세상 막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요건 소망이고 요 밑에 줄만 치자. 화자의 소망이야. 자, 그런데 한 사람 대하으로 이리 보전하세. 애국가가 그대로 인용돼 있어. 자, 이렇게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다시 보자. 자, 근데 뭐 자리에 앉는다는 이해돼. 근데 주저앉았단 말이야. 우리 주저앉는다는 게 어떤 동서를 나타내? 어, 포기, 그렇지. 절망, 좌절을 뜻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주저앉는다는 표현. 되고요. 자, 주저앉는다는 표현. 밑으로, 바로 주시면 되겠다.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해서 요 좌절감, 절망감이 나타나. 좌절감과 절망감. 마이너스 정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소재와 관련해서 흰 새떼들이 있었고, 옆에 동네가 따로 할까? 흰 새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있었는데, 흰 새떼들은 날아갔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 둘의 관계, 어떤 관계야, 둘이? 그렇지. 이거 대비되고, 이거야. 대비, 대조되는 존재지. 새가 자유롭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구속되고 억압돼 있어.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넘어가서 3점. 자, 옆에 핵심 정리된 부분 볼게. 정리 부분. 자, 흰색 때 들고 하자. 이거 대조된다는 거. 이거만 체크해서 대조된다. 흰색 때들은 얘들은 자유로운 존재야.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자유 이상의 세계, 즉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갈 수 있어. 이 세상 밖이라는 자유와 이 세상의 이상의 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어. 자, 반면 화자는
현실에 구속되어 있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지. 네, 통제와 억압으로 구속하고 애국심을 강요당하는 이런 사회.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 자, 다음 내려가서 자, 화자의 심리 변화도 나타나. 뭐 어떤 심리 변화가? 이 세상만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나타났었거든. 이건 플러스지. 그런데 주저앉는다라고 했으니까 좌절감을 느꼈어. 절망과 좌절감을 느꼈으니까 마이너스 정수로 정수 변화가 있어. 자, 됐으면 다음 장 넘어가서 학습 활동에 들어갈게. 자,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 자, 1행, 읽어보면 돼. 1행에서는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을 했어. 다음 3에서 10행. 세상 밖으로 다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봤고, 이건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본 거겠지? 그치? 다음 마지막, 11부터 마지막까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새처럼 날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내용이 나타나. 자, 다음 2번.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식구의 의미, 어조의 효과를 좀 파악해볼게. 일단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이런 관점을 무슨 관점을 했지? 아직까지 하고 있어. 좋았어. 시대 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건 반영론이라고 했지. 반영론적 관점.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식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삼천리 화려강산부터 보면 이거 볼게. 자 아름다운 도곡 산천의 모습을 표현하는 애국가의 가사지만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답답하고 암울하거든. 자 일단 줄쳐놓자. 원래는 아름다운 도곡 산천의 모습을 표현하는 애국가의 가사. 근데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야. 자 다음부터 이제 이 식구의 의미 중요한 건 이 구절부터야. 따라서 이 시어는 다음 줄 시작. 군사 독재하에 억압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반어법이라는 거 신경 써서 봤었지? 그렇지, 이거 반어법이야.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반어법.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반어. 자, 다음 내려가서 자, 1열, 2열, 3열 횡대라고 했어. 이거 줄 서고 있거든. 자, 이어서 읽어보면 자, 줄을 맞추어 날아가는 새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원래는 이거야. 근데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것. 이런 의미도 느낄 수가 있어. 다 똑같이 준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음 마지막 이 세상 밖은 화자가 지향하는 말 그대로 이상세계.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 그 의미 이건 잘 나오니까 잘 봐주도록 하자. 별표 쳐놓고 자, 쓰는 거 할게. 자, 새들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 끼룩끼룩. 그다음에 낄낄이라 나타난 화자의 어조. 그다음에 효과 좀 살펴보지. 자, 끼룩이나 낄낄에서 나는 이 느낌은 이제 조롱과 야유의 느낌이 나타나. 조롱하고 그다음에 야유하는 느낌. 자, 이를 통해 화자의 어조는 냉소적이 되는 거지. 냉소자, 조소다 같은 표현이야. 냉소조소. 자, 다음에 이런 어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다음부터 효과야. 여기서는 효과야. 자, 이런 어조는 애국심이 강요되는 현실에 대한 감추자 여기서부터 자 비판과 그 다음에 냉소적 태도 이걸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겠어.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낄낄거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 냉소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가 있겠지. 그게 됐어. 오케이 넘어가자. 참고로 아니다 파란색으로 끼륵과 낄낄만 나타나잖아. 이 두 가지만 이것만 나타나면 이건 음성상경어다. 이것만 봤을 땐 이거는 음성상경어야. 오 뭐야 이거. 근데 끼룩거리다,
낄낄거리다 이러면 음성성경 아니야 그때부터는. 였으면 넘어갈게. 넘기자. 다음 3번. 자, 스크린 속 상황과 객석 상황 요거 대비되고 있지. 스크린 속 상황과 요건 자유로워. 새들이 날아갔어. 객석 상황 우린 주저앉았어. 그래서 요건 대비되고 있어. 자, 이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밑에 내려가서 예시답. 스크린 속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향해 흰 새떼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향해 흰 새떼들이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스크린에서 나왔던 장면이고. 다음 객석 상황을 보면 영화에 관람하기 전에 일제히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보면 애국가를 경청하고 있고 주자. 일제히 일어나 스크린을 바라보면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리고 스크린 속 흰 새떼들처럼 다음 주자.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지만 각각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고 있어. 이게 이제 객석의 상황인 거지. 안에 들어서. 자, 그래서 화제의 태도는 뭐냐? 화자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 근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괴리에서 좌절감과 절망을 느껴. 다시 한번 이 검색으로 줄게.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 있고, 그다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 그러니까 괴리감이 느껴지겠지. 우리 괴리란 게 뭔 뜻이야? 아, 동떨어지다. 멀리 떨어지는 거야. 동떨어지다. 자,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 이제 좌절감과 절망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다음부터 다시 색깔 펜 들고. 자, 그래서 화제의 태도는 뭐냐면, 다음부터야. 자, 이를 통해 화자는 다음에 주자. 당대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야. 다시. 직설적으로 비판했어? 아니지. 이 세상이 어떻다고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해당이 돼. 여기까지 정리됐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4번 넘어서. 자, 다음은 1970년대에 발표한 작품에 해당이 돼. 당시 시대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화자의 처지를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거랑 비교를 해보재. 자, 작품 제목을 보니까 신정림의 농구가 나와 있어. 농구가 뭐야? 응. 농사를 들으면 춤추는 거지. 그렇지. 농요 들으면서 춤추는 거야. 자, 들어볼게. 자, 징이 울린다. 근데 막이 내렸다. 에이? 그렇지. 막이 내렸다. 시작부터 하강의 느낌이지. 그렇지. 내려간 듯한 하강의 이미지거든. 그래서 용 검색으로 정리할게.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나. 하강적 이미지. 시작부터 끝난 느낌이 든다는 얘기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자, 오동나무의 전등에 매어달린 가설 무대야. 그럼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지. 배경은 여기다. 공간적 배경, 가설 무대. 배경이라고 적었죠. 배경.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1번 하고 다뤄놓을게. 배경 1번 하고 그냥 일단 써놓을게. 자, 구경꾼이 돌아오고 난 텅 빈 운동장. 이 텅 빈 운동장 바로 이제 요거 같은 공간이지. 텅 빈 운동장의 가설 무대야. 자, 우리 텅 비었으니까 느낌 역시 뭐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나겠지. 우리 그 공연과 관련있는 공연했는데 텅 비어있어. 허전하겠지. 네? 텅 빈 느낌이 들어. 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시고 있어.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학교 앞 소주집. 요거 내면 지금 배경 2번 하자. 자, 그리고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는데, 우리 분이 얼룩졌다. 분이 뭔데? 그렇죠. 화장, 분가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요걸 또 다른 표현으로 봤을 때, 물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요거 분장의 의미도 뜰 수가 있고, 분장의 의미. 그 다음에 분한 마음의 의미도 뜰 수가 있어. 뭐라? 분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돼. 우리 어떤 식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면 이럴 때 표현 기법 뭐라고 해?
하나의 식구가 두 가지로 해석돼. 이럴 때 우리가 뭐라 하냐면 거듭 중조할 써가지고 중의법이라고 표현해. 이럴 때 중의법. 자, 그리고 다음 줄.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 줄부터 답답하고 이거 빨간색.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하는데 정소 대놓고 들어왔지. 그렇지. 그래서 이 정소가 현재 마이너스인데 정소가 이제 돌려서 말하지 않고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특징이 있어. 직설적. 대놓고 얘기를 했어. 답답해, 고달파, 원통해. 대놓고 부정적이야. 자, 낑가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게 어디 갔어? 장거리, 시장 거리로 갔어. 이거 공간 3번. 자, 이렇게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야. 아이들밖에 없어.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낄낄거리고 있대.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 자, 누구누구인지 보니까 쪼무레기들 있지. 다음에 처녀애들이 있어. 누가 없는 거야? 그렇지. 성인 남성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이 잘 드러나. 젊은 사람들 일하러 떠났지. 농촌을 떠나 어디로 갔어? 부주로 갔거든. 그래서 농촌을 떠나 부주로 향하는 현상,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맞아, 맞아. 이촌향도, 그렇지. 여기에 이촌향도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대고 있대. 자, 우리 여기부터 가르쳐 줄게.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이러고 있어. 꺽정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걔들 이제 그 농민의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애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있으니까 요것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저항적인 태도가 느껴진다면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야 된다는데 서리미는 잘 모르지 여기. 서리미가 누구냐면 임꺽정의 친구이자 부하였어. 근데 가 배신을 했어. 그래서 임꺽정이 나중에 잡히게 돼. 그래서 여기 서림이라는 인물은 한신에 순응했던 인물이야. 얘는 순응적이야. 자, 표현 기법 좀 찾아볼까? 어떤 녀석은 어떠어떠하고 어떤 녀석은 어떠어떠하다 꼴이네. 상대 표현 기법. 누구는 어떠하고 누구는 어떠하다. 문장 구조가 동일하지. 그럼 뭐라고 하지? 문장 구조가 유사하면 대꾸. 대꾸법이 사용됐고. 자, 그리고 하나 또 있지. 꺽정이처럼 서림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렇지, 지금. 대꾸랑 지교가 사용됐어. 자, 그렇지만 이까지 산구석의 타박과 발버둥친들 무엇하겠네. 자, 이건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 불쳐야지 어쩌겠어. 자, 산구석의 타박과 발버둥친들 무엇하랴라는 것은 소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요게 태도 어떤 태도? 포기. 이것도 포기지. 이것도 체념적 태도가 나타나. 자, 사용된 표현 기법은 발버둥친들 무엇하겠느냐라고 표현했으니까 설에 해당되겠지. 발부둥 쳐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의문형으로 표현했으니까 설이야. 자, 다음에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따위야 아예 옆에내게 맡겨버린대. 자, 여기도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라고 했으니까 이거 줄치고 당시 시대상이 잘 드러났지. 열심히 일해도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손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당시에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어.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자, 아예 옆에 내게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두 수장 앞에 와둘 때 우린 dum덤 신명이 난대.
자, 쇠전이라는데 쇠전. 소 파는 곳이겠지? 어. 소 파는 우리 우시장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도수장 앞에 와둔다는 도수장이 도살장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장거리까지 나왔었잖아. 장거리까지가, 여기까지가 공간 3이었는데, 풍비운동장, 소주집, 장거리. 근데 쇠전과 도수장까지 왔지. 그래서 각각 공간 4와 5에 해당돼. 공간 4, 5. 자, 이럴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나고 있어. 자, 신명이 난다. 이거 좀 체크 좀 하면 신명이 난다. 자, 일단은 요 문장만 읽어봤을 때, 요 세전부터 도살장 앞에 와둘 때 우린 점점 신명이 난다. 요 문장 자체는 모순이 있어, 없어? 요 문장 자체는 모순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 표현 기법 정리 좀 해줄게. 자, 사실 속마음도 신나겠어? 아니지, 그치.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일단은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반어법에 해당이 되고, 이 반어법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 상황적으로 봤을 때 농촌이 몰락하고 돈도 안 나온 상황이거든. 그 상황에서 신명한다고 했으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반어법은 다른 표현으로 상황적 역설이라고도 해. 그래서 요 구절에서 반어나 역설이냐 말이 많은데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 문장 자체에 무슨 있어? 없어. 그럼 반어야.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땐 말인데 안 돼. 그러니까 역설이 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 내려갈게.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까? 고개를 타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농무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마무리가 돼. 농무를 묘사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자, 정리되었으면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 시대 상황을 확인하고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냐? 자, 읽어보면 1970년대는 정부주도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으로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농촌 공동체가 소외되고 붕괴가 된 시기였어. 자, 이거 붙여놓을게. 자, 1970년대인데 이 당시는 산업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농촌 공동체가 소외되고 붕괴되던 그 시절이었어. 자, 다음 이어서. 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암담한 현실, 이로 인한 농민의 절망감과 울분 등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 그다음에 산구석에 처박다 발부둥친다,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 그때 식구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쭉 들어쳐놓자. 이런 식구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 현상을 알 수가 있다. 자, 됐으면 2번 넘어서 이 작품의 화자의 터지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요런 비교를 해보자. 둘 다 부정적이지. 그치? 자, 읽어볼게. 자, 이 작품의 화자는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보고 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화자는 폭압적인 정치 속에서 갈등과 억압을 겪으며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비슷하네. 여기 줄게.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 작품의 화자고. 다음 빗금을 색깔 바꿀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여기에서 화자는 폭압적 정치 속에서 갈등과 겪으며 자유로운 세계를 소망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 절망감을 느낀다. 이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마지막 요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할게. 자, 참고 자료 부분 농무 의미와 기능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농무 자체의 산질적 의미는 농토에서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즐거움을 위해 풍물놀이에 마치 흥겹게 추던 춤이야. 자, 그래서 기능 여기서 보면 사실은 속이 되게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주시자
한과 의문을 풀어내는 신명풀이이다. 그다음에 현실의 저항과 비판을 발산하는 폭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소멸돼 있지.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농촌의 붕괴가 되고 있다. 요것도 보여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요 단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